해결이 될 거야. 이번에 하얼빈에서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양도받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겠죠. 지금 조선 백성들 분개하고 있습니다. 조선 고위관리라는 사람들이 입도 죽음에 대해 애통해하는 성명서 낸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이야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재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걱정입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가 개인적인 불행까지 겹쳤어요. 재작년에 부인과 맏아들을 잃으셨죠. 그리고 작년에 둘째 아드님마저 세상을 떠났고요. 자신 때문에 옥살이를 하며 고생을 했다고 자책이 크셨습니다. 게다가 나라 꼴까지 이 모양입니다. 예전에 조정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변절해서 선생님을 실망시켰죠. 강직하시던 분들은 자결하시던지 분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시니 상실감이 크신 모양입니다. 게다가 나라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자신에 대해 무력감이 드시는 모양입니다. 집에만 박혀 계십니다. 혹시 극단적인 일을 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누가 옆에 있습니까? 청년의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봅시다. 예, 그러시죠. 제가 이 세상에서 작은 희망을 볼 때마다 또다시 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이 늙은 몸은 그대로 놔두시고 왜 저들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민영한 대감도 같고 박정량 대감도 같습니다. 각지에서 일어나는 의병들은 가을의 낙엽처럼 떨어져 내립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던 그때도 이랬습니까? 로마의 칼날이 일본의 칼날 같았습니까? 내 나이 환갑입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그들은 놔두고. 아니면 제가 스스로 당신께 가야만 하겠습니까? 선생님. 무슨 일이냐? 점심 드실 시간입니다. 아침도 거르시지 않았습니까? 점심? 이제 밥은 그만 먹을 때도 되지 않았겠니? 밥을 한 60년 먹었더니 물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께서 진지 많이 드시고 더 힘을 내셔야죠. 내가 힘은 내서 뭐하게, 이 늙으니까. 마음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젊으신데요? 뭐? 내 마음이 젊어? 그럼요. 저도 선생님 연설 듣고 청년회에 가입했어요. 왜? 동포여 각성하라! 정신 차리자! 이런 강연 하시잖아요. 그랬지. 그 말씀을 듣고 나이 드신 분도 저렇게 싸우시려고 하는데 나 같은 젊은 놈이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가입했죠. 선생님처럼 청년의 마음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니? 그럼요. 또 미래는 우리 청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아이고 이 녀석.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그래 장어다. 아니 자네들 웬일이야? 기별도 없이.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걱정은 무슨 걱정? 모두들 선생님 일 알고 걱정드립니다. 왜? 내가 죽을까봐? 예? 아니, 이거 왜 놀라시나? 이 나이에도 깨닫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모든 게 나의 욕심이었어. 나의 것은 절망이지만 저 청년들의 것은 희망이어야 하지. 안 그런가? 미래는 내 것이 아니야. 저 아이들의 것이지. 가만, 자네들 말이야. 혹시 나한테 이제 그만 은퇴하시죠? 라고 말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청승 그만 따시라고 야단치러 왔습니다. 야단 맞기 전에 저 어린 녀석이 내 뒤통수를 갈겼네. 우리 기독 청년회가 가야 할 바를 깨달았어. 가야 할 바를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리는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생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 받아줄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밖에는 없어요. 그들을 받아줄 사람은요. 그래서 노동야학을 열자 이겁니다. 노동야학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상점을 열려고 해도 기술이 없으니 상점을 열 수도 없고 공장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교육을 하자 이겁니다. 미래를 개척할 능력을 갖게 해줍시다. 기술을 가르치자 이 말씀이십니까? 예. 하지만 예산이 저희들한테 언제 우리가 예산 먼저 마련하고 일을 시작했습니까? 뜻이 있으면 다 길이 있는 법입니다. 왜?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께 유리한 성경 구절만 다 외우고 계십니까? 집에만 계셔서 걱정하고 왔는데 이런 생각하시느라고 집에만 처박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자자, 말은 그만하고 우리 실천하러 갑시다. 이 배운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은 게 흠이에요. 그렇죠? 자, 가자고. 노동야학 아주 좋습니다. 갑시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시치미 빼기요. 이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윤 선생님, YMCA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YMCA는 이 나라 상류층들과 그 자제들의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교 모임으로요. 상류층들과 그 자제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 활동을 하려고 해도 상민들과 하층민들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YMCA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경식 선생님. 그 초기 회원들은 지금 YMCA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교육을 한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십니까? 자, 지금 그 YMCA 건물에는 그 백정들은 물론이고 가파치들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날치고 있어요. 백정들보다도 신분이 낮은 가파치들까지요. 그 죽은 동물 가죽을 다루는 가파치들은 천민들 중에 천민들입니다. 그런데 YMCA 공업부에서 가죽 제조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상재 선생님 주도로요. 이거 정말 그저 그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더니만 지금이 그 꼴입니다. 그 꼴. 누가 이상재 선생님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 이거야. 누가 날 말린다고요? 아, 예. 실업교육 문제로 회원들의 심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아하, 그 문제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여러분께 의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 그저 이상재 선생님도 그 관료 출신이시니까 저 우리들이 불쾌해하는 것을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럼요. 불쾌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럼 저희들의 뜻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저 김린 부총무님,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뭐죠? 우리 YMCA의 C자가 뭐에 대한 약자죠? 예, 그 크리스찬입니다. 예수교 신자라는 뜻이죠. 예.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던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나 해서요. 아, 예, 그 목수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엔 어부도 있었죠. 그 비린내 나는 생선 잡는 어부요. 아마 그 민물고기를 잡았겠죠. 저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으니까. 예, 그 제자들이 어부였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엔 부자가 아주 적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주위에는 장녀는 물론이고 농부, 막노동꾼, 심지어는 병자들 투성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우리 YMCA에는 못 들어오겠군요. 조선시대는 끝났어요. 그 시대를 떠받치던 가치관은 이미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면 제대로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게 싫으시다면 간판부터 바꾸세요. 자, 월남 상태. 안중근 사건 이후로 조선인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시작했고, 특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간첩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물쩍하다가는 조선을 놓칠 수 있어. 이제 모양새를 갖춰서 하려던 것을 뻔뻔하게 저지르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다면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일본은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네. 자원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해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대륙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대륙으로 나가려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영원한 꿈이지. 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우선 민족주의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잡아들일 준비를 해. 먼저 두 나라를 합방한 다음 총독부를 세우고 즉시 강압정책을 쓰는 거야. 그런 후 민족주의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거지. 어떤 이유로 잡아들입니까? 이유는 만들면 되는 거고, 하, 우리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다. 이완용 대감은 일진회를 통해 한일 합방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오. 나머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은 일본 땅입니다. 이곳이 일본 땅이 된다면 조선인들에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군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군자금을 모으고 다녔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신민회란 지하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데라우치 조선 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경찰 당국은 600여 명의 관련자들을 체포 조사한 결과 음모의 전말을 알아냈다. 이미 구속 중인 안명근을 비롯해서 김웅량, 김구, 이유필 등 외에 기독교 청년운동을 하고 있는 윤치호, 이승훈과 양기탁, 유동열, 안태국 등을 구속했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 중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질레트 선교사님, 이제 남은 것은 선생님뿐입니다. 앞으로 더 험한 일이 벌어질 텐데 이렇게 떠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디 질레트 씨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인가요? 추방을 당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질레트 씨 덕에 백오인 사건이 일본의 조작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도 떠나고 윤치호 씨는 감옥에 있고 이제 선생님께서 YMCA 총무직 수행하시게 되셨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시오. 우리가 여기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찌 있겠습니까? 항상 조선 생각하겠습니다. 총무님, 조선과 일본이 합방을 한 지 벌써 3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YMCA는 아직도 두 나라에 각각 있습니다. 경성에도 조선 YMCA와 일본 YMCA가 있고, 일본 도쿄에도 조선 YMCA와 일본 YMCA가 있습니다. 그것도 독립된 조직으로요. 한 나라에 두 개의 독립된 단체가 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질 않습니다. 이제 YMCA도 합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보세요, 니와 씨. 예. 황성 기독교 청년회 간판에서 강제로 황성이란 글자를 쪼아내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자는 겁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요? 먼저 협의를 하고 간판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성을 황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황성은 도쿄입니다. 조선에는 황제가 없는데 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니와 목사님,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이미 협의가 끝났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역시 총무님과는 말이 통하는군요. 자자자, 이제 황성기독청년회는 조선중앙기독청년회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일선에서 싹 물러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회 이사진을 조선인과 일본인만으로 바꾸고 헌장을 개정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목사님, 예.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우리 몇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YMCA는 회원제 단체니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그러면 빨리 저기 투표하러 가시죠. 예? 저쪽 유신회 소속 회원이 우리 숫자보다 많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YMCA가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총무가 일본 측 스파이였다니 이젠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겠군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암담한데 아니 선생께서는 왜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만 계십니까? 남궁옥 선생, 그럼 내가 시방 울어야겠어.
투표를 하기로 했으니 결과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예? 자, 잠시만 좀 모여보세요. 이제 말입니다. 청년의 이 사진이 조선인과 일본인만으로 바뀌고 나면 다음 순서로는 조선 YMCA를 일본의 집으로 바꾸는 겁니다.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조선인 이사로 선정된 분은 남궁업, 홍종숙, 박승봉, 신흥구, 송원영, 서양인 이사로 선정된 분은 에비슨, 밀러, 휴즈 밀러, 언더우드, 벙커, 허스트, 첼럽 이상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안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인 이사는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이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내가 어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내가 뭘 했어? 포기하지 말자고 했죠. 우리 조선 YMCA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사는 조선인과 서양 선교사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조선 YMCA는 일본 YMCA로 형식적 합병은 되었지만 독자적인 활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장을 개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그래요. 참 잘 됐어요. 자, 가자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유신의파 회원들도 저쪽에 표를 던졌다는 얘긴데요. 이상재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해놓은 게 분명합니다. 윤치호, 김규식, 질레트만 내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YMCA의 진짜 호랑이는 이상재였군요. YMCA가 문제입니다. 전문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전국적인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상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까? 예, 우리 유신의 회원들도 그의 설득에 현혹이 돼서 그들을 지지할 정도였습니다. 이상재가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결백하다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그의 미련함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청렴결백하고 지조가 있다고 무조건 그를 따릅니다. 대감님께는 없는 매력이군요.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이상재가 있는 한 당신들 역시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할 거요. 이상재 같은 사람이 활동할수록 우리나 당신들이 더욱더 추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요? 이상재가 거부하지 못할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예. 이상재도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관리들이나 배웠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도 좋아할 것입니다. 제가 이상재를 수렁에 빠뜨리면 대감님께서 제게 고맙다고 하셔야 할 겁니다. 예, 그래야지요.
어서 오십시오. 전 총독부 내무국장 우삼입니다. 반갑소이다. 무슨 일로 절 보자고 오셨는지요? 이쪽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 기독교 청년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요. 제가 도울 길이 없나 해서.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일생의 신조로 삼고 있는 말이 있어 관에서 도와주는 것은 사양하고자 합니다. 일생의 신조라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제 신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밌는 말이군요.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 작은 새방에 살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내무국장님이라 소상하게도 아시는군요. 하지만 뭐 이 늙은이가 사는데 큰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선생님 나이 정도면 조금은 편히 사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야 그렇죠. 하긴 이 늙은이가 아직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먹고 사니 할 수 없지요. 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돕고 싶습니다. 저 선생님, 여기 4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면 시골에 좋은 집과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 여생을 편히 보내실 수도 있고 후손들에게 좋은 집과 땅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YMCA를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돈과 힘이면 모든 일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군요. 패배한 사람은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하고 언제쯤 일본인들은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까요? 난 평생을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게 태어났소. 내가 헛걸음을 했구만. 당신들은 헛짓거리를 했고. 선생님! 만주에서 작년 11월에 첫 독립선언이 이루어졌소. 그 선언문에 의하면 일본은 동아시아의 적이요 국제법규의 악마이며 종교를 억압하고 교육을 제한하며 문화를 저지하기에 인류의 적이라 선포하였소. 최파영군, 이제 그대 젊은이들의 차례요. 조수왕 선생님, 우리 도쿄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2월 8일 도쿄 조선 YMC 회관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고 우리가 준비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것입니다. 백관수가 선언문을 읽기로 자청했습니다. 적의 심장에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에 가슴이 뛸 뿐이요. 이제 그대 젊은이들의 용기는 분명 조선 땅으로 이어져 독립의 불길로 연결될 것입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43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통일된 국가를 잃고 이 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한일합병이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민족의 운동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한다. 앞에 세 가지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한다. 1919년 2월 8일 제1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 만주, 동경 두 곳에서 독립선언이 이루어졌어. 동경에서 일을 벌린 조선 유학생들은 박살이 났지.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 고종의 장례식 때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말인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선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는 주장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고종의 장례식인 3월 3일이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모일 테고 그때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세력이 그런 일을 벌릴 것 같은가? 기독교나 천도교가 주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YMCA 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기독교 청년회를 감시해 이번에 일을 벌린다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어! 하! 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하며 차로서 조선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